실수를 하게 되네요. 예. 깜짝쇼. 네. 자, 첫 번째 주제는요. 최상목에 대한 얘기입니다. 최상목 이미 물러난 놈이잖아요. 탄핵을 당할 것 같으니까 후다닥 사퇴서를 내고 도망간 놈이 바로 최상목입니다. 아니, 그런 최상목을 왜 또 거론하냐고요? 거론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최상목과 기재부 공무원들이 국민들 몰래 미국과의 협상을 벌이면서 그 협상 사실을 숨기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환투기를 했다는 그런 의혹입니다. 국민들을 눈을 가리고 몰래 지들끼리 돈벌이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썸네일을 이렇게도 만들어 봤거든요. 최상목의 환투기 의혹입니다. 최상목은 벌써 한번 걸린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엔 윤석열이거든요. 윤석열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바람에 국제 이 외환 시장, 국제 금융 시장, 자본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추락해 버렸어요. 따라서 우리나라 환율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고 모든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최상목이는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익을 봤을 것이다 라고 하죠. 억대의 이익을 본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미국 국채 말고 최상목이 또 환투기를 했다, 외환투기를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에 투자한 건 역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 시장 상황을 지가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공개 혹은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한 투자였기 때문에 환투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적나라한 방식이 적용이 된 동원이 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과정은 지가 하고 난 이후에 사퇴 직후에 벌어졌다라고 해도 과언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최상목 또 환투기 의혹입니다. 역외 시장, 서울에서 열리는 외환시장 말고 런던, 도쿄, 뉴욕 등에서 열리는 이 역외 자본시장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외환 투기. 자, 이게 무슨 미공개 정보냐? 최상목이가 사퇴하고 난 직후에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환율과 관련한 환율 협상이 열렸습니다. 밀라노에서 열렸죠. 이 사실을 국내에는 열흘 동안 숨겼습니다. 그런데 밀라노에서 그 한미 간의 환율 협상이 벌어지는 기간 동안 환율이 엄청나게 변화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모르는 사람은 몰랐지만 아는 사람은 한미 간의 환율 협상이 5월 5일 밀라노에서 열린다는 걸 알았고 그 사람들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환투기를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죠? 최상목은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었습니다. 아니,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막 사표를 냈죠.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뻔했잖아. 한덕수가 날아가면서 최상목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들어오려고 했죠. 그러다가 또 민주당 쪽에서 최상목을 탄핵하려고 하니까 후다닥 사표 내고 도망갔잖아요. 자, 바로 그 직후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리고 대미 환율 협상은 그 이전에 벌어졌고. 야, 이거 냄새 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에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 또 환투기 의혹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래프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지난 5월 초부터 최근까지 계속된
우리나라 외환 변동 그래프입니다. 4월 말까지는 우리나라 외환이 1440원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환율이 뚝 떨어지기 시작하죠. 급락합니다. 1360원대까지 떨어져요. 1440원에서 1360원. 네, 80원에 가까운 폭락 급변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또 내려가네. 자, 지금 현재 환율은 1390원대에서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우리나라 지금 현재 1달러당 환율은 1390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변동이 좀 있습니다만 대충 그 정도 선이다 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저렇게 급변하는 그 시간이 문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른바 이 외환 투자 시장, 여기에는 이 환율 변동을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화살표가 돼 있는 이 시점이 최상목이 탄핵당한 시점, 즉 사퇴한 시점입니다. 자, 이 직후에 환율이 쭉 내려갑니다. 1440원이던 것이 1380원까지 내려갔죠. 사람들은 이게 최상목 탄핵과 한덕수 퇴진에 따른 시장의 긍정 반응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뒤이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파기환송심, 이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가 되죠. 그러면서 환율이 좀 안정이 될 것이다. 계속 쭉 안정될 것이다 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안정이 얼마 못 가요. 다시 1400원대로 또 뛰어오릅니다. 그러다가 5월 15일 이후에 다시 안정이 돼요. 이게 좀 그래프가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물론 외환시장이라는 게 항상 예측 불가능이고 국내의 요인뿐만 아니라 국제 요인까지 한꺼번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딱히 큰 의심을 가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야, 이거 이상하다, 의심을 해봐야 된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자, 그분들은 5월 5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이 환율이 1360원까지 떨어진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합니다. 최상목이 탄핵되고 난 직후에 한 사흘 동안 계속해서 떨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5월 7일이 넘어가면서 이재명 대표 파기환송심이 연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5월 5일을 전후로 해서 진행된 이 환율의 급변은 이재명 대표의 파기환송심 연기, 이것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요인 때문에 환율이 내려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물론 최상목 탄핵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보기엔 너무 많이 떨어져. 거의 80원이 떨어져요. 자,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약간 갸우뚱했습니다. 자, 그런데 5월 15일에 다시 한번 환율이 급변하죠. 뚝 떨어져요. 또 그래프 보세요. 쭉 떨어지죠. 자, 이것을 보고 이건 또 뭐 때문에 그런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들 중에는 이 5월 초, 5월 2일부터 약 5월 7일 사이에 벌어졌던 이 환율 변동이 5월 15일에 벌어졌던 환율 변동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자, 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면 환율 변동 그래프 모양이 똑같다. 5월 15일과 5월 5일. 이날의 변동폭 모습과 이날의 변동폭 모습이 똑같다라는 거죠. 갑자기 뚝 떨어져. 갑자기 뚝. 이 외환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특별한 사건이 벌어진다고 해도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경우는 좀 보기가 드물어요.
물론 요즘에 우리나라가 워낙 변동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뚝 떨어졌다가 훅 올랐다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날의 변동 모습은 이때의 변동 모습하고 상당히 많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이때와 이때 이 사이는 어떤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자, 이런 의구심을 가질 때 뭔가 새로운 뭔가 해답이 될 만한 일이 보도가 되죠. 자, 요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잘 봐주세요. 이재명 대표 파기환송심 연기는 이때입니다. 따라서 이때 환율의 안정은, 이때 환율 변동은 이재명 대표 파기환송심 연기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때문에? 자, 이때 최상목이 쫓겨났다고 그랬죠. 한덕수가 그만뒀다고 그랬죠. 그 뒤에 이렇게 급락한 겁니다. 당시 우리는 최상목하고 한덕수가 관두니까 봐라, 갑자기 이렇게 환율이 안정되지 않냐. 환율이 이렇게 급락하지 않냐. 이거 우리나라가 이 최상목하고 한덕수 때문에 망할 뻔했네. 최상목, 한덕수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불안했구나.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아니다. 그렇다고 보기에는 환율의 변동이 너무 크다. 특히 5월 2일 날 그만뒀는데 그 뒤로 계속 변동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왜냐? 이 기간 5월 2일부터 5월 7일 이 기간 동안이 무슨 기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간이 연휴 기간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환율이 이렇게 급변한 거야.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네, 이것은 역외 시장, 우리나라 말고 런던이나 혹은 뭐 암스테르담이나 그다음에 도쿄나 뉴욕 등지에서 거래가 되는 그 역외 시장에서 이렇게 변동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 정치 상황이 외환시장 변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보기에는 이 변동폭이 좀 많아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게 1440원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1364원입니다. 거의 72원의 변동이 나요. 아무리 최상목, 한덕수가 물러난 게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변동이 생기나? 좀 의아해했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도 그렇죠. 조금 의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의아한 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의심을 받는 시점은 5월 2일 정오부터 5월 7일 새벽까지입니다. 5월 2일 정오부터 5월 7일 새벽까지. 자, 이 기간 한번 우리 되짚어 보죠. 이 날이 어떤 때입니까? 연휴 기간입니다. 국내 자본시장은 쉬는 날이에요. 자, 여기에 5월 4일은 휴일입니다. 역외 자본시장, 뭐 동경이든 런던이든 파리든 혹은 뉴욕이든 외국의 외환시장도 다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는 솔직히 변동폭이 이렇게 클 리가 없는 날이야. 특히 5월 1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노동절이라고 메이데이라고 쉬는 날 사람이 많아요. 자, 그 뒤에 일어난 이 과정들 볼 때 다들 좀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노는 날이고 쉬는 날인데 어떻게 노는 날 쉬는 날 이렇게 환율 변동이 크게 일어났지? 갸우뚱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재밌는 사실은 5월 2일부터 보겠습니다. 딱 5월 2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정오 이후부터 환율이 급변하기 시작해요. 특히 외환시장이 스톱된 오후 3시 이후, 공식적으로 스톱이 된 게 오후 3시잖아요. 오후 3시 이후에 변동폭은 더 확대됩니다. 5월 3일 날 잠시 주춤하는데 5월 5일 날 다시 급변해요. 자, 이 시기는 딱 연휴 기간과 겹칩니다. 딱 연휴 기간이죠. 우리나라 연휴가 5월 3일, 5월 4일, 5월 5일, 5월 6일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금요일 5월 2일과 연휴가 끝난 5월 7일 이까지
시장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는 어려워요. 특히 퇴근 이후가 더 바빴어. 퇴근 이후에 변동이 더 커. 왜 이러지? 이건 정상적인 변동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석연찮아요. 그러니까 장기 휴가, 연휴인 그 중에 이렇게 환율이 급변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국내 정치 상황과는 좀 별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봐야겠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기간 동안 외환 딜러들도 장기 휴가를 떠난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 그럴 거 아니야. 딱 쉬는 날인데 외환 딜러들이 계속 출근한다는 거 좀 거시기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이 기간을 맞춰가지고 환율이 움직였다면 이거 의심을 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국내 시장이 아니라 역외 시장을 중심으로. 역외 시장에서 누군가가 투기를 했다면 국내에서는 잡아내기도 어려워요. 그죠? 자, 흐름 전체가 뭔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그런 흐름이죠. 답시 말씀드리면 5월 2일 12시부터 5월 5일 18시, 6시를 거쳐서 약 이 기간 동안 참 환율의 변동이 심했습니다. 갑자기 엄청나게 변했죠. 당시 환율, 달러가 제일 최저치를 기록한 게 5월 5일 오후 6시쯤이에요. 5월 5일 오후 6시.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이날 일 안 했어. 우리는 아무도 일 안 하는데 저기 외국에서 해외 시장에서 이렇게 누군가 열심히 뛰었다는 얘기죠. 5월 5일 이날 왜 열심히 뛰었죠? 아니, 한덕수랑 그만둔 게 이날이잖아. 5월 2일이잖아. 그랬으면은 기껏 해봤자 5월 3, 4일이면은 뭐 마무리 지어졌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5월 5일 그것도 시장이 마감할 때까지 계속 폭락했다? 아, 이거 좀 수상해요. 그죠? 예.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인위적인 조작이 있었거나 대규모 투기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심을 합니다. 바로 이 시점이 의심스러운 시점이라는 거죠. 자, 의심스러운 시점 이유는 제가 앞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는 쉬는 날, 역외 시장에서도 그렇게 우리나라에 관심이 없을 만한 시점. 아니, 우리가 쉬니까 국내에서 벌어지는 일들 없잖아. 아무것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외국에서도 뭐 특별히 문제가 생길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파기환송심 연기는 5월 7일 이후야. 이때 이후라고, 이때 이후. 그죠? 그렇다면 뭔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당연히 인위적인 조작과 대규모 투기가 개입됐다. 우리와는 상관없는 국내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뭐 외환 딜러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은행이라든지 한국은행 뭐 이런 기관들과는 별개로 다른 곳에서 움직였다. 특히 국내 시장, 당연히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여기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시작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5월 15일, 5월 14일과 5월 15일 이때 변동 그래프가 5월 4일, 5일에 진행됐던 변동 그래프와 매우 닮아 있다. 이렇게 뚝 떨어지죠. 자, 그래서 5월 15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기사가 떠 있습니다. 5월 15일 한미 경제 당국이 지난 5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환율 협의를 진행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함구했지만 미국과 우리나라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가 통상협상과는 별도로 환율 관련 논의를 하기로 했고 그 첫 번째 협의가 5월 5일 날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자, 5월 5일 이날이죠.
자, 밀라노에서 예. 자, 여기 이 기사를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 기사를 정리를 해 보면 자, 5월 10 자, 이게 5월 5일 비밀리에 한국과 미국 사이에 협상이 진행됐고 국내에는 비밀로 한 채 이 협상이 진행이 됐는데 열흘이 지나서야 국내에 이 사실 미국과 우리나라가 환율 관련 협의를 했다라는 내용이 열흘 뒤에야 알려진 겁니다. 5월 14일 오후 6시 40분. 오후 6시 40분이면 하루 일과가 끝나갈 날이죠.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야 미국과 우리나라가 환율 관련 협상을 했다라는 것이 알려집니다. 이때 처음 알려지는 거예요. 5월 5일 날 했는데. 그러니까 5월 5일 날 환율이 갑자기 뚝 급변했던 것은 뭐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이었죠.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환율 관련 협의 때문에 5월 5일 그 큰 환율 변동이 있었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런데 이 날짜 한번 잘 보실게요. 열흘 만에 자, 5월 5일 날 열린 이 접촉을 5월 14일에야 공개합니다. 왜 공개를 했느냐? 외신 보도가 쏟아졌거든요. 외신 보도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국내 언론에도 미국과 접촉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공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외신에서 보도가 안 나오면은 이거 안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5월 5일 협상은 국내에는 철저하게 비밀로 붙여졌던 겁니다. 하지만 시장 변동을 보면은 외국의 투자자들은 알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국내 시장은 문을 닫았는데 해외 시장에서 그렇게 환율이 급변했고, 그죠? 딱 감이 오는 거죠. 그러면 국내에는 안 알려졌는데 외국에만 알렸다는 거 아니야? 외국에는 누가 알렸겠어? 누가 알린 거야? 어떻게 알려진 거야? 자, 그런데 왜 국내에는 또 국내 언론은 얘기를 왜 안 했지? 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의심이 듭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협상은 최상목이가 계획한 거예요. 최상목이가 4월 말에 미국에 가서 미국 재무부 장관하고 뭐 회담을 열죠. 그래서 뭐 통상 관련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하고 협의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밀라노에서 환율 관련 협의를 하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상목이가 정해놨던 거예요. 결국에 우리 국민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기재부 공무원들과 최상목이는 알았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5월 5일 밀라노 회담 직전에 그리고 그 직후에 환율이 급변동한 거죠. 5월 2일이면 공무원들도 휴가를 들어간 시점이고 국내 모든 시장은 쉬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국내에 서울에서 외환시장은 문을 닫은 상태였단 말이야. 그 상황에서 역외 시장에서 환율이 급변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외국의 외환시장, 역외 외환시장이라고 하죠. 역외 외환시장에서 이렇게 한미 간의 접촉을 알고 움직였다면, 자, 정보가 샜네? 누가 빼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미국으로서는 이런 환율 변동이 그렇게 반가울 리 없고 이익이 되는 상황도 아닙니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굳이 미국이 환영할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을 미국이 공개했나? 아니면 한국이 공개했나?
여러 가지 정황상 미국이 했을 수도 있고 한국이 할 수도 있고 둘 다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과정에서 국제 투기자본은 엄청난 이득을 봤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와 관련해서 시장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외환 관련 투자자들의 반응도 뜨거워요. 이들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야, 우리가 속았다. 이거 지금 국제 환투기가 벌어졌다. 공무원들이, 기재부 공무원들이 나라를 팔아먹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댓글들은요, 그 외환 관련된 뭐 투자라든지 외환 관련된 어떤 그 정책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컨텐츠인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입을 통해서 우리 가정사를 덮는 참담한 내부 정보를 활용한 고위 관료 재미받겠네. 이 나라에 정보가 있긴 한 건지 의심스럽다. 환율 조작자 구속하라. 지금 고위 관료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이상하다 했던 일이 벌어졌었네. 이상한 행동을 하길래 뭔가 일을 벌이겠다 싶었는데, 그런데 왜 공중파에서는 아무도 분석하는 데가 없지? 자, 요즘 해외 송금할 일이 있어서 유심히 살펴봤는데 널뛰게 하는 환율의 이유를 몰랐는데, 아이고 이게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환투기. 항상 뭔가 암암리에 저지르고 나중에 변명한 행태를 보여왔는데 또 그랬네. 자, 어떻습니까?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사태를 좀 더 빨리 파악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아, 이거 정보가 어디서 샜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국제 외환 시장에서 상당한 이득을 보았을 거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이익을 본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면 외국 투기 세력과 국내의 그 관료들이 짬짬이를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대목 아닌가요? 와, 제가 지금 확인하기로는 뉴욕 쪽의 외환시장이 이렇게 많이 들썩거리지는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욕보다는 유럽 쪽 외환시장에서 큰 변동이 있었다고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럽, 특히 뭐 영국이나 런던이나 파리나 암스테르담, 여기서 외환시장이 열리는데 이 외환시장의 힘으로 미국의 외환시장까지 끌려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미국에서 이 정보가 샌 건 아니라고 봐야겠지. 예, 우리나라는 노는 날이고, 그 뻔하는 거 아닙니까? 예.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접촉, 한미 간의 외환 관련, 환율 관련 접촉은 최상무기가 미국하고 합의해 온 거예요. 근데 이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상황을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14일 국내에서 보도가 되고 난 다음에야 이 사태를 파악한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사이에 이익을 본 놈들은 다 계좌까지 폐쇄하고 튀어버렸을 거야. 예.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최상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상목뿐만 아니라 기재부 공무원들 중에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놈들이 있다는 거죠. 와, 윤석열처럼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다 뿐이지 이들도 나라를 말아먹는 데는 정말 일조하고 있는 놈들이 아닌가. 이들도 매국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 국민이 내란 극복을 위해서 이렇게 박을 싸매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들은 돈벌이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참, 네. 지금 우리가 검찰개혁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언론개혁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언론뿐만 아니라 기재부와 같은 관료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도 또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 그러니까 최상목 얘는 진짜 얘는 정말 마지막까지 나라를 털어서 지 뱃속을 채운 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 그렇습니다. 이해 불가함. 사실 최상목이라는 사람은 박근혜를 위해서 그 기업들한테 돈을 뜯어내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죠. 아니, 왜 박근혜를 위해서 그런 불법적인 일을 해줬을까요? 지 승진하려고 출세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한테 출세가 되고 또 자신한테 이익이 되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는 외교부 혹은 기재부 공무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이 시장의 변동을 볼 때 정보를 아는 자들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국내 외환 시장이 스톱되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였어요. 그렇다면은 국내에서는 알 수 없죠. 뭔가 사고를 쳤더라도 국내에서는 알 수가 없어. 이런 여건을 볼 때 가장 의심되는 사람은 기재부 공무원들일 수밖에 없고요. 그 수장이 최상목이었죠. 더군다나 한미 간의 이 접촉, 그 날짜를 잡은 것도 최상목입니다. 참. 야, 진짜 지금 뭐라고 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날아가고 국무총리도 없고, 그러니까 최상목이는 아마 미국 갈 때 이미 알았을 거 아니야. 한덕수가 사퇴할 거라는 거. 그랬으면 지가 대빵이다. 이제 지가 다시 대통령 된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이용한 거죠. 생각해보면 진짜 무서워요, 얘들. 와, 정말 무섭죠. 정말 나라를 팔아서도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공무원을 하고 있다는 게 어우.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